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를 잃지 않고 관계를 단단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사랑한다고 상처를 허락하지 말 것입니다. 지은이는 김달, 펴낸 곳은 비에이블입니다. 자존감은 아무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다. 스스로 자신의 장점을 깨닫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나조차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다. 류시와 작가의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라는 책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요 근래 많은 매체에서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화제였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지만 동시에 나의 가치와 장점에 눈을 뜨고 싶어한다는 반증이 아닐까. 자존감이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을 아끼며 존중하는 마음이다. 자존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킴, 자기 인격성의 절대적 가치와 존엄을 스스로 깨달아가는 일이라고 한다. 즉,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서 아끼며 존중해야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자존감은 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같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 가치는 무엇인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키워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미처 나의 장점과 잠재력은 들여다보지 못한 채 타인을 부러워만 한다. 왜 나는 저렇게 해내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저런 능력이 없을까 하고 말이다. 남을 보면서 부럽다고 생각하기 전에 남한테는 없지만 나에게는 나만의 장점이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자신의 장점을 깨닫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자존감은 아무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다.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한마디. 아직 아무것도 안 망했다. 아직 하나도 망치지 않았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은 열린 결말이기에 시작은 지금부터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정신없이 바쁠 때에는 어떤 조언도 잘 들리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런 순간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말 하나만은 기억해줬으면 한다. 어떤 힘든 일도 결국에는 다 지나간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흘러가는 시간이 내 인생을 망치도록 방치할 것인지 1초라도 나를 발전시키는 데 쓸 것인지는 본인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있다. 사람의 마음이란 연약해서 힘든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진다. 나 역시 걱정거리가 생길 때면 친구들을 불러내 고민을 털어놓곤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한두 번 위로받고 나면 스스로 극복해야겠다는 의지보다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커질 뿐 나아지는 게 없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위로는 해주겠지만 그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결국 자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나뿐이다. 지금까지는 힘든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친구에게 연락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보자.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된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시도한다면 조금이나마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끊고 가장 빨리 재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요한 일에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이성 간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 싶으면 정중하게 설명하고 애써 불편한 마음으로 만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모의 건강 같은 문제는 내 의지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지만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어려운 시기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는 힘들고 괴롭지만 반대로 나를 성장시킨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지금 당장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결과를 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은 해결되고 근심, 걱정을 털어낼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나는 힘들 때마다 지나간다. 이 네 글자를 떠올렸다. 1년 전에 힘들었던 일도 2년 전, 3년 전에 힘들었던 일도 결국엔 다 지나갔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흘러가는 시간은 내 편이다. 인간관계에도 미니멀리즘은 필요하다.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준다. 상대에게 기대하고 지치기만 반복하면 결국엔 나만 힘들 뿐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이제는 거리를 둘 때다. 한때 미니멀리스트라는 단어가 대유행한 적이 있다. 소중한 일상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은 줄이자는 것인데 인간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삶의 그림을 바꾸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삶은 180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생 때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회에 뛰어들어 회사에 취직하고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치이다 보면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들을 만나야 서로 좋은 영향을 주면서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지금 잘하고 있는지가 투영되어 보인다. 주변에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다 한들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 시간을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냐고 한탄한들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다. 주변 상황은 볼 것 없이 스스로 잘하면 된다는 말은 기만이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곁에서 어떤 조언을 지속적으로 해주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크게 바뀐다.
만약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방해를 한다거나 하면 일이 잘 풀릴 수가 없다. 삶의 그림을 달리하고 싶으면 주변 사람부터 살펴보자. 그리고 내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끊자.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뜻대로 풀리지 않기에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도 쉽지는 않다. 하지만 그 결과는 본인이 짊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어쩔 수 없다. 언제까지 힘들고 어렵다고 이를 핑계 삼아 도피할 수는 없다.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고 거기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단칼에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한다. 아니다 싶은 사람과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다. 한번 선택하고 나면 그로 인해 뒤따르는 비바람은 피할 수 없다. 부모의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처 몰랐다. 부모의 시간은 내 시간보다 훨씬 빨리 흐르고 있음을. 시간은 손 안에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 뒤에 후회해봤자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다. 부모의 시간은 내가 철들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무는 멈춰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어느 책에서 우연히 보고는 메모해 두었던 중국 고전의 일부이다. 이 내용처럼 부모는 항상 곁에 있는 것만 같아서 소중함을 잊기 쉽고 무심하게 대하게 되기도 하는 존재가 아닐까 싶다. 잘해드리고 싶지만 막상 행동으로 실행하기는 어딘가 쑥스럽고 겸연쩍어서 무뚝뚝하게 대하게 된다. 최근에 어머니 집에 인테리어를 새로 해드렸다. 낡은 구옥에 살고 계신데 생활이 불편해질 정도로 집안 이곳저곳이 고장나서 도저히 그대로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서다. 그런데 뜻밖의 인테리어 공사가 모자지간의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욕실을 철거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씻을 수도 없고 주방 공사를 시작하니까 음식을 해 드실 수도 없어서 자주 모시고 목욕탕도 다니고 외식도 함께 했다. 어느 날은 외식하러 나섰다가 샤브샤브 칼국수 집을 찾았는데 뷔페식으로 된 곳이었다. 샤브샤브 말고도 본인이 원하는 음식을 가져다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어머니가 못 드셔보신 음식이 너무나도 많았다. 샤브샤브나 월남쌈이나 스파게티나 그다지 호사스러운 음식이 아닌데도 처음 드셔본다는 음식이 많아서 내심 깜짝 놀랐다. 그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에게는 아끼지 말고 지금 해야겠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해드려야겠다. 예전부터 항상 빨리 돈 모아서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좋은 집을 해드리든지 차를 사드리든지 여행을 보내드려야지 하고 생각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듯하다. 그런데 그리 오래 살지 않았고 많이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일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500만 원을 벌고 싶든 1000만 원을 벌고 싶든 1억 원을 벌고 싶든 생각하는 대로 쉽게 안 된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소중한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면 할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 시대의 집값 올라가는 속도보다 부모가 나이 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처럼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시간의 문제다. 나의 철듦이 부모의 나이 드는 속도를 현실적으로 따라잡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실천했으면 좋겠다. 부모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